네, 오늘 이 시간 좀 특별히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이제 방송을 그동안 하다 보니까요. 네. 이제 허리 아프신 분들이, 나 무릎도 아파. 그쵸. 발목도 아파. 여기 어깨도 아프고. 제가 그렇거든요. 여기 오른쪽. 네. 여보세요. 네. 나이 들어보세요. 네. 참 나이 먹어도 서러운데. 그래서 오늘 특별히 두 분의 네. 이 관절 전문 선생님하고 이 네. 허리 전문 선생님하고 두 분을 모셔 2시간 동안. 네. 2시간 동안 그런 분들 모든 분들 뼈에 대한 뼈가 아프신 분들이 진짜 모든 분들 전화하셔가지고 네. 최신 그 이 치료법들 네. 어떤 것들이 의료계에서 개발이 됐고 어떻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수술하지 않고 치료하는 방법도 정말 수술해야 할 분들은 수술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쵸. 뭐 이런 이야기들 오늘 좀 정말 와이드하게 2시간 동안 저희가 다 이렇게 시간을 펼쳐놓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아주 특별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모신 분 계시죠? 네. 척추관절 전문의 그 정성삼 김주현 원장 모셨습니다. 네. 이분이 정성삼 원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지현 원장님. 원장이십니다. 네. 관절 박사, 허리 박사. 오늘 그렇게 두 분 다 자관절, 우뼈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예 다 하시는데 오늘 네. 특별히 좀 전문적으로 네. 나눠서 그냥 심층 상담. 네, 오늘 이제 그 이 축구에서 이렇게 당신 좀 센터포드에 나는 네. 골키퍼 할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포지션을 나누는 것뿐이에요. 네. 그래서 일단 이 두 분에게 여러분들 어떤 건 상관없어. 저희가 이렇게 배정해 드릴게. 오늘 전화 많이 올 것 같아요. 목, 네. 어깨, 허리, 무릎 아프신 분들 다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2시간 동안 네. 6671-0114, 6671-0114 이 시간에 이렇게 전화 주시면 바른 척추, 바른 관절 건강관리법과 네. 치료법 여러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가 벌써 많이 와 있어요. 아, 그래요? 바로 연결을 좀 네.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먼저 네. 무릎인가요? 어깨인가요? 허리인가요? 어느 부분이 아, 말씀이세요? 저는 허리가 아파서요. 우리 정성삼 선생님 발음이 좀 안 되네. 우리 네. 정 원장님께서 네. 말씀을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아, 저는 지금 60대 초반이거든요. 60대 초반이시고요. 예, 예. 어떻게 근데 불편하시죠? 딸이, 네, 딸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기를 제가 봐주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허리가 너무 아프고 그래서 아기를 업고 뭐 설거지를 하거나 이렇게 뭐 그러면 허리가 막 이제 오히려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밖에 나가서 아기를 업고 밖에 나가고 그래도 좀 걷기가 좀 힘들고 그래서요. 네. 그래서 뭐 아기가 제 허리 아프다고 아기 안아달라는 건 안 안아줄 수가 없고 그래 앉다 보면 허리가 너무 아프고 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죠. 네. 혹시 아기를 안으시다가 허리를 삐끗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 좀 허리가 안 좋았는데 이제 네. 아기를 계속 보다 보니까 네. 허리에 아마 무리가 좀 가고 그래서 골다공증 진단 받으신 적은 없으시고요. 병원에는 아직 안 가봤어요. 안 가보셨어요. 예, 예. 지금 연세가 한 60대 초반 되시는데 아마 대부분 이 정도 연세가 되시면 이제 폐경이 지났고요. 네. 이런 연세에 들어가시면 이제 대부분 뼈가 좀 약해집니다. 네. 골다공증이 있으신데 이런 뼈가 약한 상태에서 이제 아기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예, 그래서 아기를 안다가 이제 그 허리가 주저앉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의심할 수 있는 거는 혹시 이제 아기를 자주 안다가 반복되는 외상에 의해서 골다공증성 골절이 있지 않은지 네. 척추뼈에. 그래서 압박골절이 있다 그러면은 쉽게 진단이 가능하고요.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보존적인 치료를 할 수도 있지만 통증이 심하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시멘트를 넣어서 굳히는 바로 척추 성형술이라는 시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시술을 받으시면 금방 좋아질 수가 있고요. 네. 우리 흔히 건물에다 바르는 시멘트는 아니죠? 그런 건 의료용 시멘트 네, 얘기하는 이름이 너무 약품입니다. 무서워요. 네. 약품이고 네. 들어가면 이제 뼈처럼 굳는 네. 그런 시술 방법이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네. 이제 디스크성 통증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후관절이라 그래서 뼈와 뼈를 연결하는 관절이 좀 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조인트라고 후관절 그러나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후관절 쪽에 염증이 있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좀 전문 병원에 가시면 충분히 진단을 잘 받으실 수 있고요. 어디가 원인인지 그래서 진단을 좀 받으시고 자, 이거는 치료를 받을 수 MRI나 있겠습니다. CT, 엑스레이 세 가지 중에 한두 가지를 찍으면 다 그걸 충분히 알 수 있는 네, 그렇습니다. 것이죠? 네. 병명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문병원 가셔가지고 어딘지 그 뒤에 관절, 허리가 꼭 디스크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뭐 심줄도 있고 관절도 있고 그렇게 연결해진 네. 막 조인트도 있고 근육도 있고 또 무지무지 많아요. 그 세 가지 다 찍어보시고 네. 다시 한번 또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검사 얼른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화 또 연결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디가 불편하실까요?
저는 무릎이 너무 많이 아파갖고요. 아, 무릎이요? 그럼 우리 무릎이요? 그 김주현 네. 선생님께서 원장님께서 좀 대답해 주실까요? 예. 예, 어머니 그 무릎이 어떻게 불편하세요? 네, 무릎이 많이 아파갖고 MRI를 찍어봤거든요. 예, 예. 네, 그런데 다 찢어지고 뭐 무릎이 붓고 염증도 많이 있다고 그랬어요. 네네. 네, 근데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하는데 무서워서 못하고요. 네. 비수술 그런 거 뭐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건 할 수 없나요? 지금 무릎에 뭐 연골판이 찢어졌다는 얘기를 들으신 거죠? 네. 검사는 뭐 MRI까지 하셨고요. 네. 움직일 때 불편함이 많이 있으세요? 네. 뭐 계속 접고 뭐 이렇게 양반다리 같은 건 좀 힘들어요. 그런 건 좀 힘드시고 따로 치료는 하지는 않으셨고 네. 바로 이제 수술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 들으신 거고요. 네. 불편한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4, 5년 됐어요. 굉장히 오래되셨네요. 오래되셨네요. 네. 더 진행되진 않고 그 불편한 게 어느 정도에서 약간 계속 가는 시기인가요, 그러면은? 네, 진행도 되면서 가는 건가 봐요. 아, 그러세요? 네. 연골판 손상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보시면 되는데요. 하나는 그게 이제 다 찢어져 가지고 무릎 사이에 껴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하나 있고요. 하나는 이게 찢어지면서 약간 이렇게 닳아서 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끼어들어가 가지고 뭐 조금 걸어도 힘들고 계단 오르내리기 너무 힘들고 쭈그리고 앉았다 일어나기 힘들고 무릎이 다 안 펴지고 안 구부러지고 이때는 수술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끼어 있는 조각을 내시경을 이용해 가지고 제거를 하는 거죠. 내시경 수술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환자분들은 수술이니까 부담도 되고 하는데 수술 시간도 뭐 한 15분, 20분이면 끝나고요. 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 퇴원하시고 걷고 다 하시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없을 것 같고 네. 만약에 그게 해져 있는 거다. 그러면 그게 내시경으로 다듬어 주지 않아도 좀 흡수가 되면서 관절의 기능이 회복이 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조금 더 도움을 드리는 방법이 제가 이제 좀 이따 소개해드릴 프롤로 치료라고 하는 건데 예. 주사를 맞아서 그 해져 있는 부위를 좀 튼튼하게 해서 통증도 없애고 관절 기능도 개선시키는 방법이거든요. 그런 내용도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병원에 가셔가지고 그 내용들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좋을지 한번 보시고 이게 약간 오래되긴 했는데 더 나빠지지 않고 내지는 뭐 어느 정도 견딜만 하다. 네. 그럼 제가 봐서는 비수술 치료, 프롤로 치료를 먼저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전화 와서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두 분한테 제안을 좀 할게요. 이게 대본 사실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대본 중요하지만 전화 연결이 되면은요. 이 대본에서 본 자료나 본 무슨 뭐 동영상 같은 거 다시 한번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네. 이 환자와 이 전화하시는 우리 시청자와 그 상담하시면 그때그때 그분의 맞춤형으로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이렇게 그렇죠. 피부에 와닿을 것 같거든요. 자, 그렇게 저희가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근데 대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과도한 업무나 운동 부족 등 개인적인 문제로 척추가 혹사당하고 아플 수 있다. 이게 작가가 저를 상대로 썼습니다. 배려가 느껴집니다. 제가 아까 방송 전에 상담 많이 했잖아요. 네. 자, 그 얘기 좀 해주시죠. 네. 네, 그 현대 생활이 무리가 갈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렇게 그 무리가 간다고 해서 일을 또 안 할 수는 없는 그럼요. 일이고 참 네. 답답한 건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 허리에 무리가 가도록 일을 하셔도 여러분들이 주무시는 동안, 그러니까 숙면하시는 동안 대부분의 자연적인 치유 과정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셀프 힐링 프로세스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자연적인 치유 과정이 일어나서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허리가 무리가 가도 자연적으로 치유가 됩니다. 네. 근데 그게 중요한 건데 사실은 그럴 수가 없는 게 그렇게 자연적인 치유 과정이 완성되기 전에 다시 무리를 하신다는 네.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복적인 트라우마가 계속 입혀가면 이게 그 저절로 치유될 수 있는 과정이 아니라 그냥 이제 영구적인 손상으로 빠져버리는 네. 그런 문제가 이제 허리병이 되는 거죠. 예. 디스크에 문제가 생기고 관절에 문제가 생기고 인대에 문제가 생기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자연적인 치유 과정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충분히 휴식하는 것이 네.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소원이 걷는 게 요즘에 취미고 등산 취미고 뭐 요즘에 가끔 축구도 하는데 그게 하는 게 취미인데 그게 소원인데 그걸 좀 하고 나면 2, 3일 있다가 그냥 허리가 너무 아파서 허리 등까지 아파서 꼼짝을 못하다 뭐 한 일주일 있어야 또 괜찮아지더라고요. 네. 아까 좀 진단을 받아보니까 디스크성 뭐 이렇게 통증이 갖다 애매해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것 같다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저 같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 분들 치료법 얘기해 주실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업무가 사실 보면은 어린 사람들 요즘 참 많잖아요. 충분히 휴식 네. 못하고. 그래서 제 주변에 보면 이 50견이 보통 50살쯤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변에도 있긴 있더라고요. 네, 50견이 실제로도 있죠, 좀 이렇게 네. 발병률이 많은 편인지도 좀 궁금하고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50견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50살 때 어깨 견자를 써가지고 많이들 아파하시더라. 네. 50대
그 나이대. 그래서 이제 이름을 붙인 거고 정확한 병명은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해서요. 어깨가 특별한 이유 없이 이렇게 굳어지면서 아픈 경우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비단 연세가 이제 좀 더 중년 넘어가는 분들한테 많이 발생하는 건 맞는데 그 이유는 그 나이대가 대부분 많이 이제 사회적으로도 일도 많이 하시고 그동안 열심히 살아온 것들이 이제 누적이 되면서 피로가 많이 쌓이고 관절 마디마디가 약해지면서 그때 통증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노화랑 퇴행성 변화 그리고 또 특별하게 무리하지 않았는데 발생하는 경우는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네. 최근에는 이게 조금 그 연령대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세요. 이제 이유는 뭐 젊은 나이에도 활동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떤 스포츠 같은 거, 특히 뭐 팔을 위로 많이 올려서 하는 스포츠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의해서도 손상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 어깨 불편하고 비단 어깨뿐만이 아니라 뭐 무릎, 팔꿈치, 뭐 발목 이런 우리 몸의 큰 관절들의 손상들이 그 연령대가 퇴행성 질환뿐만이 아니라 혹사돼서 생기는 그런 네. 것들이 많이 증가되고 있다는 게 최근에 관절 질환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가 우스갯소리 네.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10대부터는 엄지손가락 관절이 퇴행이 제일 빨리 온다는 거예요. 왜냐면 아껴 써야겠어요. 핸드폰 막 엄지적들 많잖아요. 아, 예? 이혁 씨 엄지손가락 조심하세요. 네. 무지하게 빠른데 난 눈에 보이지 않는데 뭐 이러고 있어요. 뭐 엄지뿐이 아니죠. 다 쓰죠. 다 쓰나요? 손가락 관절 퇴행 네. 클리닉을 한번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고 뭐 환자가 물밀도 물릴 거. 진짜 나이 경계선이 이제 좀 무너진 것 같아요. 자, 그런 그래서 생각이 들어요. 우리 그 저기 네. 정선상 우리 원장님한테 그래서 이 척추는 그동안 많이 수술을 했잖아요. 우리가 계속 꾸준히 얘기하는데 이 비수술적으로 하는 방법들이 자꾸 개발이 된 거예요. 옛날 타이어 펑크 나면은 완전히 다 뜯어갖고 짝에서 고무에다 이거 붙이고 막 그래서 그런 시대 안 살았죠. 예. 근데 요즘에는 조그만 거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펑크 난 데만 이렇게 쫙 집어넣고 빼니까 이 펑크 치료가 다 된 거야. 그런 시대를 사는 거예요. 허리 시술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이 꼬리뼈를 이렇게 집어넣고 이제 튀어나온 걸 옛날 칼로 다 잘랐는데 레이저로 쫙 쏴서 그거를 효과 있는 게 있다면서요? 네. 그 사진하고 동영상 한꺼번에 다 보세요. 네. 네. 제일 먼저 소개해드릴 그 비수술적 치료 방법 중에요.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미세 카테타를 꼬리뼈로 집어넣고요. 꼬리뼈 안쪽으로 집어넣게 되면 동굴 같은 게 있습니다. 그 동굴을 따라서 쭉 들어가게 되면 척추관이 연결이 되는데요. 척추관 안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디스크나 아니면 이제 신경이나 아니면 그 인대 같은 것이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디스크라든지 협착 부분을 이제 눈으로 실시간으로 이제 확인을 하면서 그 부분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치유 과정들을 저희가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레이저를 쏘아서 디스크가 튀어나온 부분을 좀 가라앉힐 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그 염증 부위를 깨끗한 식염수나 아니면 고장성 식염수를 쓰기도 하는데 그런 식염수를 깨끗하게 씻어냅니다. 네. 네.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기계적으로 막힌 부분을 이렇게 카테타가 기계적으로 저희가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움직이면서 이렇게 뚫어주는 거죠. 이게 세 가지 방법을 네. 통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이제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입니다. 아, 네. 어떤 또 분들이 그림이 또 있죠? 네, 하면 네. 좋을까요? 네. 그래서 치료 대상은 이제 그 MRI로도 이제 원인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요통, 척추관 협착증 환자분들이 예. 계신데요. 이제 MRI로도 잘 나타나지 않는 분들의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허리 디스크로 수술을 받았던 환자들입니다. 예전에. 네. 이미 예전에 수술을 받으셨던 분들은 이제 수술을 받게 되면 유착이라는 현상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몸에서 피부를 가르고 열게 되면 그것을 붙이려는 접착제 같은 것이 나오게 되는데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할 수 없이 신경 주변을 이렇게 접착시키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신경이 이렇게 들어붙어 있는 조직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안쪽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조직인데 수술을 하시게 되면 그것이 접착이 돼서 붙어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것이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고 당겨지기 때문에 예. 그런 유착에 의해서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MRI로 사실 진단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직접 들여다보고 진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막의 내시경으로 직접 들어가서 눈으로 확인을 한 다음에 네. 치료를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치료가 될 수가 있고요. 알겠습니다. 자, 네. 동영상 저희 직접 준비했습니다. 네. 보도록 할까요? 시술 네. 과정 한번 볼게요. 예. 네.
네, 꼬리뼈로 지금 내시경을 집어넣는 장면을 보고 계시고요. 예. 저렇게 꼬리뼈로 들어가게 되면 동굴 같은 터널을 통해서 디스크가 튀어나온 부분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신기하네요. 있습니다. 네. 레이저로 지금 쏘아서 가라앉히는 것을 보고 계시고요. 예. 이렇게 하거나 이제 약물로 씻어내거나 이런 방법들을 쓸 네. 수가 있습니다. 네. 저 간단하게 보니까 뭐 예전에 볼 때 이렇게 집어넣어서 진짜 이렇게 봤는데 저렇게 단면도로 보니까 훨씬 더 좀 이해가 그러게요. 아주 확 오네요. 네. 뭐든지 간단하게 설명해요. 네, 그림으로. 명의는요, 제가 얘기하는 건 아주 어려운 거를 의학이 어렵잖아요. 아주 쉽게 설명하는 분이 간결하게. 간결하잖아. 네. 이해가 아주 빨랐습니다. 그래요. 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이번에는 좋은 치료 사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시술하신 사례 중에서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네. 사례 소개 좀 네, 이 해주시죠. 시술 방법을 통해서 예후가 네. 좋았던 사례 두 케이스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케이스는 65세 된 남성 환자였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아마 4번, 5번 이렇게 그 끝에서 꼬리뼈 위쪽 바로 그 부분에 지금 뒤에 척추관이라는 게 있는데요. 신경이 네. 쭉 내려가다가 막힌 데를 좀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약간 검게 표시된 그런 부분인데요. 척추관 협착증 후 다른 부분은 이미 수술을 받았는데 인접 분절 중문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디스크나 이런 것들을 손을 대게 되면 그 인접 분절, 그러니까 위쪽이나 아래쪽 관절이 또 망가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게 거의 요즘은 거의 막 한 반 정도에서 발생한다는 보고가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서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는데 이렇게 협착이 다른 부분에 와서 다시 이제 수술은 그런데 또 다시 수술을 하게 되면 재수술의 경우에서는 성공률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에서는 이제 시술로 치료를 하는 것이 더 좋다고 돼 있고요. 네. 이 환자의 경우에서도 경막에 내시경 레이저를 써서 좁아진 부분을 좀 확대를 시켜드렸고요.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는 부분은 네. 레이저를 쏘아서 다시 증상이 좋아진 좋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또 있죠? 네, 두 번째 사례는 51세 여성 환자였고요. 이렇게 끊어서 봤네. 그 화면 좀 뭐 단면도라 그러나요? 저걸 어떻게? 첫 번째 본 거는 시상면이라 그래서 옆에서 자른 단면이고요. 네. 요것은 이제 횡단면이라 그래서 가로로 자른 단면입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신경관에 빨갛게 표시된 부분에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장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허리 통증과 양측 다리 통증이 같이 있으셨던 분이고 밤이 되면 통증이 심해서 뭐 잠을 못 주무신다는 정도로 고통스러워하셨던 분입니다. 이제 이런 분도 이제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을 통해서 디스크를 네. 줄여드렸고요. 옆에 보시면 디스크가 확실히 줄어들어서 신경관이 넓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증상이 네. 완전히 좋아지셔서 지금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계시는 좋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척추에 대한 알겠습니다. 거는 그 내시경 레이저, 그 내시경을 집어서 레이저를 쏴서 이렇게 문제가 되는 부분,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고 있고 여러 가지 네. 해서 허리 주변에 통증을 주는 부분들을 칼로 찢지 않더라도 그렇게 해서 이제 없애는 이제 그런 비수술적인 그 그렇죠. 발전된 어떤 그 이전 그 여러 가지 시술 중에 한 가지 알아봤고 네. 아까 자, 전화 오신 네. 분 말씀하실 때 살짝 말씀 주셨는데 프롤러 치료 소개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프롤러 치료 방법도 좀 알아볼까요? 네. 이제 관절이 아플 때 하는 치료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제 과거에는 관절, 뭐 무릎이나 뭐 어깨 이런 데가 아프면은 처음에 병원에 가시면 진단을 받고 먹는 약 먹고 물리치료하고 좀 쉬고 그러다 이제 좋아지는 경우가 있고 안 되면은 수술을 하는 경우들이 이제 있었죠. 크게 네. 두 개로 나뉘었는데 수술할 정도는 아닌데 계속 아픈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돼서 수술을 못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네. 그런 경우는 환자가 그렇다고 계속 뭐를 해야 되는데 낫지는 않고 네. 이런 경우가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되게 이렇게 곤란하고 좀 어려운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 최근에 이제 프롤로 치료라고 해서 우리 몸에 자가 치유 기전을 이용해 가지고 주사를 이용해서 관절에 손상된 부위를 회복시키는 치료 방법이 있거든요. 제가 네. 그 방법을 한번 소개를 네. 해드리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이게 손가락에 상처가 난 그림이 맨 왼쪽에 보이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은 크고 작은 상처를 한 번씩은 이제 다치게 되죠. 예. 이 손가락의 끝에 이렇게 상처가 났는데 그 부위를 잘 닦고 연고도 바르고 밴드 붙여주고 네. 안 다치게 이렇게 손상 안 되게 이렇게 잘 유지를 하면 한 일주일이나 2주 정도 지나면은 제일 오른쪽 그림처럼 회복이 됩니다. 네. 이런 이제 자가 치유 기전, 이걸 자가 치유 기전이라고 하는데 이런 능력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네. 이게 비단 피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안 깊은 곳 관절에도 이런 기능이 있는데 예. 이게 어떤 분들은 잘 회복이 되지만 안 돼가지고 만성으로 가면서 퇴행성 변화가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관절이 조금 손상을 받고 약해졌는데 스스로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게 회복이 안 되니까 자꾸 망가지면서 퇴행성 질환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부위를 찾아서 그 부위에 주사를 놔서 그 부위가 자연히
회복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치료 방법이 프롤로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왼쪽에 관절이 무릎 관절인데 굉장히 망가져 있죠. 퇴행성 관절로 뼈도 자라났고 관절 간격도 굉장히 좁아져 있습니다. 그 부위에 조직 검사를 해봤더니 동그라미 안에 그림처럼 되게 거미줄처럼 막 엉겨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거든요. 저게 좋은 사례는 아니라는 얘기죠. 아, 그렇죠. 저런 이렇게 이게 되니까. 종류 저게 종류 잘 모르고 있었는데. 네네. 네. 저렇게 뭐 저렇게 이제 복잡한 거 보이는 아닙니까? 요 부위가 이제 다 망가진 거죠. 인대라든지 네. 연골, 힘줄이 다 망가져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부위를 잘 찾아서 그 부위에 프롤로 주사 치료를 했습니다. 네. 이 네. 주사약이 들어가면은 뭐 바로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서 저 부위를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막 북돋아 줍니다. 즉, 예. 이 약이 들어가서 자극을 한 번 더 주거든요. 네. 그 자극에 의해서 우리 몸에서 가만히 있으면 그냥 퇴행으로 갈 그런 조직들이 그 자극을 받으면서 회복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한 번, 두 번, 한 2주 간격으로 한 3-4번 하고 좀 경과를 지켜보면은 점점점 증상도 좋아지고 힘도 생기고 아픈 것도 나아지셔가지고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됩니다. 네. 그러고 나서 다시 검사를 해봤죠. 그랬더니 엉겨있고 망가져있던 그러한 조직들이 정상적인 배열, 인대가 반듯하게 배열이 되면서 기능적인 것도 회복이 되고 통증도 자연히 따라서 좋아지는 치료법이 프롤로 주사 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있죠? 네, 주로 그래서 이제 이 보지 않는 과정이 분들.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래서 아픈 부위를 먼저 외래에서 찾습니다. 검사도 하고 뭐 진단도 하고 해서 그 부위를 찾아서 그 부위에 정확한 위치에다가 초음파를 이용해서 주사 약물을 투여합니다. 그러면은 가만히 뒀으면 계속해서 망가지고 아프기만 할 그런 관절이 점점점 기능적인 게 회복이 되고 안에 구조물들이 회복이 되면서 기능이 좋아지고 정상적인 모양으로 바뀌어가니까 통증이 자연히 네. 따라서 좋아집니다. 그래서 관절이 많이 망가졌다고 하더라도 꼭 그 부위를 째고 예. 긁어내고 새 걸로 바꿔주고 하지 않더라도 네. 이런 주사 치료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퇴행성 그렇군요. 관절염에서 예.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저거 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나냐면 미국 영화 보면은 이렇게 그 경찰차대 순찰을 쫙 돌잖아요. 근데 뭐 사고가 안 나면 그냥 다니면서 햄버거 먹으면서 이렇게 농담하잖아요. 근데 사고가 났어요. 그럼 어디서 누가 뭐 범인이 나타나서 화재를 일으켰다 그러면 전부 다 삐뽀삐뽀하고 다 달려서 거기서 막 싸우잖아. 그런 신호를 준 것 같아요. 프롤로 탁 여기가 문제가 있다는 걸 사인을 주면 온몸에 있는 우리 면역 체계 치료하는 방법 애들 다 그거 맞나요? 지금? 굉장히 적절하신 표현이죠. 아 이거 나 또 네. 혹시 틀리면 어떡하나. 이해력이 그리고 상당히 내가 빠르시군요. 이게 뭐든 쉽게 설명해야 돼요. 그래야 명 MC고 네. 명입니다. 어? 네. 이거 내가 자화자찬한 것 삐뽀삐뽀, 같아갖고 네, 신호를. 삐뽀삐뽀 하나 하고 저 네. 100점 맞았습니다. 1플러스. 네. 네. 여러분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네. 오지 한번 해볼까요? 네, 오늘 정말 딱 두 분의 전문의 모셨잖아요. 네. 이런 기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무릎, 허리 모든 통증 있으신 분들 전화 주시면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026676-0114번으로 네.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실제로 저희 그 전화 치료하신 연결이 돼 있다고 합니다. 네, 전화 받아볼까요? 전화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선 네, 어디가 네. 불편하세요? 허리신가요? 아니면 다른 관절이신가요? 허리인데요. 허리요. 예. 네. 우리 그 정 원장님께서.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75세요. 네, 어떻게 불편하신지 좀 말씀해 주세요. 여기 퇴행성 관절도 있고요. 네, 심하고요. 네, 근데다가 2004년도에 교통사고로 네, 요트 1번, 2번을 네, 벌치를 입었어요. 네, 그래서 저기 공구리 수술이라고 네, 뼈를 이렇게 감싸고 벽돌 이렇게 넣듯이 이렇게 네, 네, 있더라고요. 네네. 사진 찍어보니까 근데 그 밑에 벽돌 같은 낮은 돌이 개놓은 게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걸어도 막 허리가 애지게 아파서 네. 어디를 잘 못 돌아다녀요. 그래서 좀 어떻게 그거를 어떻게 좀 네. 네. 칠 수 있는지. 허리가 주로 아프신 거죠? 다리보다는. 네. 그 당시에, 사고 당시에 시술을 받으셨는데, 그 척추성형술이라는 시술을 받으셨네요. 그 네. 시술을 받으시고 나서 증상이 바로 좋아지셨나요? 그때도 되게 아프고 지금까지 아파요. 아,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충격 이후로 시술을 받으셔도 큰 효과를 못 보셨다는 얘기죠. 예.
최근에 검사를 하신 적은 없나요? 최근에 검사를 해보니까 그게 빠졌다고. 사진 찍어보니까. 빠졌다고요? 그걸같이 개는 거기가 네. 옆으로 밀려나갔다고. 아, 시멘트 넣어놓은 게요? 예. 아, 지금 이게 네.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예. 사실은요. 이 시멘트를 넣는 시술이 굉장히 지금 보편화돼 있긴 합니다. 근데 네. 문제는 뭐냐면 75세 나이가 많으신데 나이 많으신 분들은 뼈가 굉장히 약합니다. 네. 네. 그래서 약한 채로 서로 이제 유기관계를 이렇게 가지면서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 시멘트를 집어넣게 되면 특정한 뼈가 더 단단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 주변 뼈보다. 네네. 그렇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주변 뼈를 또 도리어 압박하게 되는. 네,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예. 더 단단해진 뼈가 좀 물른 뼈를 물른 네. 뼈가 오히려 이분한테는 정상적인 뼈겠죠. 아. 네. 그런 뼈를 압박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하나 발생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그 시멘트를 넣어 놓은 시술의 인접 분절, 그러니까 네. 옆에 분절이 또 상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그 아까 지금 말씀하셨는데 시멘트가 빠져 있다 그러는데 이게 진짜 정확하게 말씀을 들으신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는 상당히 좀 드문 일이긴 합니다. 네. 네.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는 있고요. 이게 옆으로 빠지면 관계가 없는데 뒤로 빠져서 신경을 누른다 그러면 굉장히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 수술이 필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이제 어떤 정도의 그리고 어떤 정도가 빠졌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빠졌는지 신경을 눌리고 있지 않은지를 정확하게 검사를 하셔서 예. 치료를 결정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이분 같은 경우는요. 여보세요? 네, 저희가 방송이 이제 2시간 있다 끝나니까 아마 그때 끝나셨을 때 다시 저희 2번을 전화 주시면 직접 전화 상담 받아주실 필요가 네. 있을 분 같아요. 네. 자,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 또 한 1시간 반쯤 있다 다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전화 한 통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02-6676-0114가 여러분들 건강을 책임지는 전화번호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두 분과 함께 통화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받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예, 무릎 분절 때문에요. 아, 무릎이요. 예. 어떻게 우리가 짠 것처럼 이렇게 그러게요. 양쪽 선생님을 아주 걸고르고 환자가 네. 발생하네요. 자, 무릎 전문의 말씀해 주시죠. 예. 네, 어머니 불편하신 네, 거 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무릎이요. 네, 저기 평지만 걸으면 조금 덜 아프고요. 예, 계단이나 또 예를 들어서 높은 데나 이렇게 올라가려면 힘이 들고 너무 무릎이 아파요. 아, 예, 예, 예. 예, 그 아픈지는 오래되셨고요? 예, 저기 3년, 4년째 되는데요. 아, 그전에는 잘 지내셨어요? 그전에는? 예, 예. 아, 그럼 뭐 갑자기 뭐 다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아, 없는데요. 그런 건 없고, 이제 갑자기 네. 어느 날부턴가 조금 아파오더니만 계속 그게 이제 지속이 되신다는 얘기죠? 예, 예. 네, 실례지만 연세는 어떻게 되세요? 아, 70인데요. 70세시고. 병원에서 네. 진료도 따로 좀 받아보셨어요? 근데요, 네.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연골이 다 닳았대요. 아, 네. 그래서 어떻게 그래가지고 하자던가요? 연골을 바꿔 써야 된대요. 인공관절 수술? 네네. 아, 그럼 다른 치료는 먹는 약이라든지 무슨 연골유사라든지 이런 거 안 하셨어요? 예, 왜 저기 전화를 드렸냐면요. 제가 네. 당뇨도 있고 저기 혈압도 있고 그래서 당뇨, 혈압, 네.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지금 아주 진통제 약을 먹고 있어요.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요. 네네. 그래서 이 수술을 병이 많기 때문에서 그러죠, 네. 예, 약물 안 오고 뭐 씻을 정도로 그쪽으로 하는 방법이 어떤가 했어요. 아, 예. 잘 전화 주셨고요. 네. 네, 아, 예. 그게 이제 제일 어머니 같으신 분들이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네. 관절도 많이 닳았고, 이제 네. 수술밖에 방법은 없는데, 또 네. 당뇨나 혈압, 뭐 연세도 네. 있고 해서 수술은 위험하다. 그럼 결국 그냥 약 먹고 그냥 참으면서 지내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요, 약을 네. 먹었는데요. 네. 속이 쓰리고요. 아, 또 약을 먹으면 또 속이 쓰리잖아요. 네, 그리고 아이고. 간도 나빠졌고요. 아이고. 네. 맞아요. 간도 나빠져가지고 그죠. 수술을 하려고 해도 못한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어머니, 네. 제가 여쭤볼게요. 아이고. 네. 아니, 해결해 주세요. 좀. 이거 답답하네, 진짜. 예, 자,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관절염 치료가 말기가 되고 다 망가졌으면은 수술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술이 잘못되거나 틀린 방법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머니 같은 경우처럼 수술이 이제 힘들고
가능하면 네. 수술 안 하고 좀 이렇게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고민해 보는 과정에서 나온 방법이 제가 설명드린 프롤로 치료입니다. 프롤로 치료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관절이 연골이 다르면은 연골도 얇아지고 이게 얇아지면서 관절 간격이 좁아지니까 좌우에 인대가 막 흔들리면서 이게 더 갈립니다. 그러니까 더 나빠지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무릎을 튼튼하게 잡아주는 인대랑 힘줄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주사를 놓는 겁니다. 강화 주사를 놓는 거죠. 그럼 무릎이 이제 힘을 좀 받으니까 연골이 좀 닳았다 하더라도 통증이 예전만큼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연골에다가도 주사를 놔가지고 연골도 이렇게 어느 정도 튼튼해지게 우리가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무릎이 이제 한 번 주사 맞고 한 2주 정도 있다가 또 한 번 맞고 이래서 보통 한 4번 정도 맞거든요. 물론 많이 안 좋으면 더 많이 맞기도 하세요. 근데 이제 4번 정도 맞고 우리 몸에서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을 좀 갖습니다. 그러면 그 부위가 조금씩 튼튼해지면서 옛날처럼 그렇게 막 쑤셔가지고 조금만 가도 아프고 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 없어지게 되고요. 무릎에 무엇보다 힘을 받아가지고 계단 오르거나 내릴 때도 많이 좀 편안해 하세요. 특히나 이제 어머니처럼 당뇨도 있고 혈압도 있고 수술도 뭐 안 되고 약 먹었더니 속도 안 좋고 이러니까 이런 경우는 우리가 프롤로 치료를 통해 가지고 이 경우는 주사로만 치료하는 거거든요. 따로 뭐 약을 먹거나 뭐를 하실 필요 없고요. 당뇨가 있거나 혈압이 있어도 다 가능합니다. 아, 근데 이분이 프롤로 치료도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어머니한테는 프롤로 치료가 좀 나을 것 같아요. 자, 왜냐하면 그러면 이분을 위해서 프롤로 치료 사례 아예 지금 아까 보게 되는데 보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럴까요? 네. 자, 어머니 화면 같은, 보세요. 네. 네. 어머니 같은 사례라고 보시면 되고 연령대도 좀 비슷하네요. 이분은 67세 여성분이셨고요. 왼쪽 사진에서 보면은 동그란 점선 안에 보면은 관절 연골 간격이 거의 다 닳았어요. 이걸 이제 의사들이 단계를 4단계로 나누거든요. 캘그렌 노렌스라고 하는 이제 외국 의사가 단계를 붙였는데 1단계는 관절 간격이 좀 유지가 되는 거, 2단계는 유지가 되면서 뼈가 약간 자라난 거, 3단계는 관절 간격이 조금 좁아진 거, 4단계는 그림처럼 거의 다 있을 때는 4단계라고 합니다. 이분은 굉장히 심하신 분이셨죠. 그러네요. 어머니랑 비슷한 증상이세요. 걸을 근데 때도 이분은 아프고. 몇 번이나 그 주사를 맞아요? 치료를 받아요? 이분은 4번 정도 했습니다. 4번 하고 진짜 많이 좋아지셨어요. 기간은요? 진짜 많이 좋아지셨는데 그러니까 2주 간격으로 한 4번 정도 하고요. 그러니까 한 달 반 정도 소요가 되고요. 한 석 달 정도 있다가 오른쪽 사진을 다시 찍어봤어요. 예. 관절 간격도 약간 벌어진, 저게 뭐 연골이 막 자라나서 벌어진 게 아니라 주위 밸런스가 맞으면서 간격이 약간 이제 생겼죠. 뭐 저런 사진상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증상이 좋아지셨다는 게 중요해요. 자, 근데 우리가 저 사진은 네. 비교적 예후 좋은 사진을 그렇죠. 모아놓는 건데 맞습니다. 우리 그저 어머니 같은 경우도 저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몇 %나? 거의 한 60, 70% 정도 내다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저하고도 같은데. 네? 네? 저하고도 좀 비슷하고. 예, 맞아요. 네, 굉장히 비슷하네요. 비슷하고. 근데 네. 저는 방금 전에 보셨던 사진은 단계가 4단계라서 처음에 이제 어머니, 치료하신 어머니 만나 뵙고는 수술적인 치료를, 인공관절 수술을 제가 해드리려고 고려를 했는데 어머니랑 거의 비슷하세요. 수술이 너무 싫고 주변에 수술을 했는데 오히려 아파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을 하면 좋은데 안 하고 치료하고 싶어서 네. 저도 그래서 좀 수술이 좋겠는데 일단 해보자 해가지고 열심히 치료를 했거든요. 네. 결과가 굉장히 좋았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네. 어머니도 제가 봐서 그런 희망을 갖고 네. 한번 치료를 받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머니 방송 끝난 다음에 전화 한번 또 저치고 가까운 전문병원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전화 네, 또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네네. 자, 생방송의 묘미, 아, 전화 그러게요. 상담의 묘미가 이거예요. 네. 대본만 쭉 할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직접 연결해 주시면 얼마나 실감납니까? 이 네. 생방송 조금 이렇게 순서가 좀 안 맞더라도 네, 사진까지 게 보여드리고 맛있는 참 거예요. 좋은 것 같아요. 네. 아유, 저분 꼭 치료가 됐으면 좋겠네. 60%가 아니라 바람은 한 200%다 치료가 돼가지고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 전문의 네. 선생님들 좀 잘 좀 부탁합니다. 네. 자, 자, 그럼 계속해서 그래요. 내용 살펴봐야겠죠. 저 네. 50견에 대한 그 치료 사례도 하나 준비되어 있는 거 있죠. 예. 한번 살펴볼게요. 50견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착성 관절낭염이 네. 정확한 표현이고요. 네. 네. 그 유착, 즉 어깨가 굳으면서 잘 안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즉 주로 이제 팔을 이렇게 높게 올리거나 네. 뒤로 돌리기가 힘듭니다. 특별하게 다치지 않았는데도 어느 날부터 아파가지고 그 부위로 돌아 누워서 주무시기도 힘들고 점점 움직임이 안 되죠. 네. 어깨를 감싸고 있는 낭이 쭈그라들고 약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어깨에는 크게 문제가 생기는 병이 3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방금 전에 얘기했던 오십견, 네. 유착성 관절낭염, 두 번째는 회전근개 손상, 어깨를 감싸고 있는 근육이 다치는 게 있고 하나는 석회화 건염이라고 어깨에 칼슘이 침착이 되면서 굉장히
발갛게 달아오르면서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분은 이제 오십견, 팔을 들어 올리기도 힘들고 돌리기도 힘들고 헤어드라이기 하기 힘들고 위에 뭐 잡기 힘들고 등으로 이렇게 돌려서 뭐 가려운데 긁거나 아니면 이렇게 화장실 가서 뒤처리하기가 좀 힘들으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던 분이세요. 네. 55세 여자 환자분이셨고 MRI를 봤더니 왼쪽 사진에서처럼 어깨를 감싸고 있는 힘줄은 다 깨끗해요. 이렇게 색깔이 까맣게 보이면 다 괜찮은 거거든요. 근데 이 부위가 관절낭인데 이 부위가 원래 하얗게 관절액이 있으면서 공간이 보여야 됩니다. 근데 네. 까맣게 보인다는 얘기는 저 부위가 다 쪼그라들어가지고 붙어있다는 얘기니까. 아, 저분도 프롤로 주사를 놓으면은 네. 네. 그 석회도 없어질 수 있나요? 칼슘 이분은 이제 석회화 건염은 아니고요. 이제 석회화 건염 케이스는 따로 있지만 석회도 치료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회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몇 번 정도나 네. 맞으면 되나요? 주사? 이분은 이제 4번 정도, 이분도 역시 한 4번 정도 해요. 간격은요? 한 번 맞고. 한 번 맞을 때 한 2주 간격으로 맞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오십견 같은 경우는 이제 어깨가 회복이 되면서 같이 이제 스트레칭 운동을 제가 가르쳐 드리거든요. 그걸 병행해서 하면 주사 맞으면서 점점점 아픈 게 사라지고 운동 범위가 늘어나면서 예. 정상적인 운동 범위까지 회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잘 치료가 되셨던 그런 오십견 치료 자, 사례가 저희 동영상 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네. 자, 주사. 네. 프롤로 치료가 뭐 거창한 건 아니고요. 네. 외래에서 이제 진료를 보고 저렇게 오십견 안 좋은 어깨에다가 초음파를 들이댑니다. 네. 그럼 그 안에 관절낭이 저렇게 동그랗게 보이고 그 네. 뒤쪽에 위에는 힘줄도 보이고 그러죠. 네. 환자분한테 주사를 놓을 때 설명도 드립니다. 아. 그러면서 그 부위를 찾아서 주사 바늘이 쪼그라들고 안 좋아져 있는 데를 찾아 들어가죠. 가느다랗게 이제 바늘이 보이셨죠, 초음파에서. 네. 그 바늘을 보면서 내가 정확한 위치에 주사를 놓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을 투여하게 되면 약물이 안에서 이렇게 퍼지면서 색깔이 파란색, 빨간색으로 약물이 퍼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저렇게 주사 치료를 놓는 거죠. 아픈 부위가 한 군데면은 한 부위만 놓고요. 네. 보통 그 주위를 둘러싼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한 4-5군데 이렇게 놓습니다. 하고 귀가하셨다가 일상적인 생활 하시고 2주 있다가 한 번씩 오셔가지고 치료를 하면서 상처가 나면은 아무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네. 그 기간 동안 좀 기다려줬다가 조금 덜 난 부위를 다시 한번 또 치료하고 또 기다려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사 맞을 때 아픈가요? 엉덩이 주사 맞는 느낌이라고 하면 이해가 될까 싶네요. 저도, 네. 저도 좀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솔직히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골프 좋아하고 네. 축구 좋아하고 따끔합니다. 등산 좋아하니까. 네. 시술법이 아프고. 그래도 좀 간단한 것 같아요. 주사만 맞으면 되니까. 네, 그러니까 네. 외래에서 네. 비교적 간단하게 치료할 수가 있고 일상적인 네. 생활에 크게 제한이 없고 네. 입원하실 필요 없고 뭐 치료를 하자 그러면 거창해가지고 막 입원도 하고 재활도 몇 달 하고 이래야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 경우는 네. 이제 스스로 알겠습니다.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그런 치료라고 비교적 보시면 됩니다. 예가 좋은 사례 간단히 살펴보고 또 고주파수의 네. 감압술로 저희가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프로로 치료 사례. 네, 이번은 이제 볼게요. 골프 엘보 치료 사례가 되겠는데요. 엘보 증상이라고 하는 거는 팔꿈치가 아픈 경우입니다. 팔꿈치에 힘줄이 달라붙어 있는데 팔을 많이 쓰거나 아니면 가사 일을 하시는 네. 분들한테 오히려 더 많고요. 네. 진짜 실제로 운동하시는 분들한테도 많이 생깁니다. 그 힘줄이 약해지니까 그 힘줄이 팔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손까지 가는데 손을 이렇게 쥐거나 손목을 움직이게 되면은 그 힘줄이 자극을 받으면서 통증이 생기기 때문에 특히 주부들은 뭐 걸레 같은 거 비튼다든지 네. 뭐 장바구니 이렇게 컵 같은 거 들려고 할 때도 엘보 증상이 있으면 굉장히 아파하십니다. 그러니까 네. 손이 뭐 힘이 안 들어가고 아픈 것 같아 알고 봤더니 팔꿈치가 아픈 경우들이 해당이 되겠죠. 네. 이 경우가 이제 58세 여자 환자분이셨고요. 팔꿈치 쪽에 이렇게 석회가 끼면서 네. 힘줄이 퇴행성 변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 부위를 찾아서 프롤로 주사 치료를 했죠. 하고 나니까 점점점 증상이 좋아지고 팔 쓰는 것도 나아지고 힘도 좋아지고 나중에 이제 네. 한 석 달 정도 있다가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거기에 끼어있던 석회도 흡수가 돼가지고 자연히 회복됐던 자, 그런 치료 다음 사례가 케이스로 되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은 이제 어깨 어깨죠. 이제 빅3 중에 하나인 석회화 건염이고요. 어깨 네. 안에 이렇게 그 석회가 크게 침착이 있었죠. 굉장히 아픕니다. 이게 네. 어깨가 이제 발적이 되면서 빨갛게 되면서 굉장히 아파서 이런 분들은 밤에 너무 아파서 막 응급실까지 가시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 부위에 이제 주사를 놓죠. 정확하게 위치를 찾아야 저분도 되기 몇 번 때문에 정도 맞으면 되나요? 저분도 한 4번 정도 했던 것 네 같아요. 번? 평균이 한 4번이고요. 네. 한 2달 정도 한 팔찌니까. 2번 정도로 좋아지시는 분들도 있고 조금 많이 진행된 경우는 그보다 더 오래 하기도. 그래서 네. 이거는 네. 중간에 외래에서 이제 평가를 합니다. 아, 네. 이 정도면은 그만 맞으면 어느 정도 되겠다. 좋았다. 그러면 이제 좀 경과를 봅시다. 보통 해서 한 석 달 정도 있다가 네. 치료하고 한번 경과를 보는 거고 아니면은 한 4-5차례 이상 뭐 5, 6, 7, 8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02-667-0114, 02-667-0114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 네. 저희는 2시간 동안 그 무릎, 허리
어깨 이런 뼈에 대해서 아프신 네. 분들 모든 분들의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제 제가 관심이 굉장히 많은 오늘 아주 급관심 분야입니다. 고주파 수액 감압술에 대한 걸 좀 알아볼까요? 네, 이제 그 환자분들이 실질적으로 병원에 가셔서 이 치료 방법이 너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뭐고 저거는 뭐를 뭐고 골라야 예, 되지? 좀 헷갈리실 텐데요. 이전에 말씀드렸던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은 디스크 바깥쪽에서 치료를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소개해드리는 고주파 수액 감압술은 디스크 안쪽에서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디스크에 침을 찔러야 되기 때문에 꼬리뼈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옆구리 쪽에서 들어갑니다. 그래야 좀 안전하게 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디스크 내부에 침을 찌르고 나서요. 그다음에 이 그 병변 부위를 그 정확하게 그 선택을 해서 그 부위에 이제 고주파라는 거를 쏘아주게 되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고주파라는 걸 열 에너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제 디스크라는 것은 이제 단백질 성분입니다. 여러분들 뭐 쉽게 예를 들면 오징어 같은 걸 불에 올려놓으면 이렇게 오그라들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응축 효과를 하나 가져오는 게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디스크 그 바깥쪽에 그 껍질이 네. 깨지게 되면 예. 그 안쪽으로 좀 자잘한 신경들이 자라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네. 것들이 이제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데 예. 열을 발생시켜주면 이런 자잘한 신경들이 차단이 되기 때문에 네. 통증을 해소하는 또 두 가지 제가 저기 그런 좀 기전이 네 됩니다. 가지가 있잖아요. 네. 네 가지가 다 포함이 돼요. 그럼 근데 네 가지 맨 밑에 종아리, 발끝, 그거는 빼고 다 포함됩니다. 이제 그 지금 치료 대상을 보고 계신데요. 그 네. 위에 표시된 세 가지 치료 대상은 이제 주로 디스크성 통증입니다. 이게 뭐냐면 디스크에 손상이 가해져 있거나 디스크에 영구 손상이 있을 때는 디스크 내부의 압력이 올라가는 증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스크 내부의 압력이 올라가면서 올 수 있는 통증 세 가지죠.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예. 제일 묵직한 디스크에 느낌이 들어요. 압력이 제일 많이 가는 그 자세가 앉아 있을 때입니다. 서 있을 때보다는. 그래서 앉아 있을 때 주로 묵직한 느낌의 허리 통증이나 엉치 통증이 있는 분들. 네. 아침에 일어나서 허리를 숙이거나 이렇게 특히 이제 머리를 감을 때 머리를 감을 때 숙여서 못 감겠다 이러신 분들. 네. 그리고 앉았다 일어날 때 생기는 통증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허리에 압력이 갑자기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네, 통증이죠.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조금 다른데요. 이거는 그 디스크가 나오면서 주변에 이제 신경근이라는 신경 조직이 있습니다. 네. 그 조직을 누르면서 발생되는 증상이죠. 그래서 요통과 동반돼서 허리가 아프면서 방사통. 다리가 아픈 방사통이 네,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네. 고주파 수액 감압술의 대표적인 치료 대상이다. 알겠습니다. 네. 아주 오늘 제가 기쁜 날입니다. 저희 원인을 찾는 날에서.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이 그 동영상하고 뭐 이 치료 사례 그 다 보고 전화 오면 또 받고 또 마무리도 하겠습니다. 네. 네. 동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옆구리에서 침을 저렇게 찔러 넣고요. 예.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병변 부위인데요. 네. 병변 부위에 정확하게 고주파를 이제 쏘게 됩니다. 그렇게 저희 몇 되면, 분이나 걸리나요? 그렇게 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10분에서 15분 내외입니다. 네. 예. 그 물론 이제 준비하는 시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2, 30분 정도 걸리긴 예. 하지만 실제 고주파 치료는 10분 내에 완료가 됩니다. 하고 나서 뭐 회사 다시 출근할 수 있는 거죠? 네, 당연합니다. 네. 출근하고 밥 먹고도 이렇게 지장 없습니다. 일상생활을 다 걷는 하실 거 다 수 지장할 있죠. 수 없는 네, 그렇습니다.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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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전신 마취 안 하는 거죠? 네. 네, 부분 마취로 자세히 가능합니다. 물어보시네요. 아니 네. 왠지 아실 네. 텐데 왜 자세히 물어보는지 네. 자, 거기까지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상담문이 많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2부에서도 또 계속 출연하시니까요. 궁금하시면 계속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우선 1부는 전화 이쯤에서 전화 마무리해야 연결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지금 안 되고요. 계속 네. 우리 두 선생님은 계속 그 이어집니다. 네, 시간이 계속 계속 나오시죠. 여러분 스탠바이 폰 전화가 많거든요. 네. 계속 화장실만 다녀오시고 계속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026676-0114번 계속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